자, 미국이라는 나라는요, 굉장히 지정학적으로 혜택을 받은 나라입니다. 미국은 주변에 적이 없어요. 캐나다는 미국의 적이 아닙니다. 미국의 53개 주지. 그런 얘기를 제가 농담으로 많이 해요. 멕시코나 54개 주 정도 될까? 적이 없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바다예요. 근데 미국의 수도가 있는 동부 해안 건너편에는 아프리카라는 뭐 그냥 그저 그런 지역이 있어요. 이건 나라라고 할 수 없죠. 그냥 지역이지. 그리고 그 건너편에 연안 지역에는 미국과 친한 영국, 그 다음에 뭐 이제 서부 유럽 국가들이 있어요. 민주주의 국가들이 있어. 이런 걸로 벽이 쳐져 있어요. 그래서 러시아 세력이 일로 뚫고 나오기도 쉽지 않아. 자, 근데 이제 문제는 뭐다? 미국이 아직 완벽하게 방어가 되지 않는 취약한 지역이 바로 태평양입니다. 여기. 자, 이렇게 해서 태평양. 태평양은 알래스카 미국 땅인데 건너편에 바로 러시아 땅이에요. 물론 이 러시아 이 땅은 개발되지 않았습니다. 이 동부 시베리아는 개발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만약에 러시아의 동부 시베리아가 개발되게 될 경우 미국은 골치 아파집니다. 여러분, 러시아의 이 동부 시베리아가 개발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러시아의 동부 시베리아가 없을까? 러시아의 이 동부 시베리아 지역이 개발될 수 있는 방법. 부동항, 항구, 부동항. 부동항인데 정확히 얘기하면은 아까 여시제에서 나왔던 연구 주제. 북극항로 개척입니다. 이거예요. 한반도의 항국을 북극항로의 거점 기지로 해서 동부 시베리아를 통과해서 북극해를 거쳐서 유럽으로 가는 거거든. 자, 여기서 이렇게. 한반도서부터 출발해서 알리우산 열도를 오호츠크해를 통과해서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따라서 이러한 북극항로가 개척이 되려면은 러시아는 동부 시베리아에 바로 항구를 건설해야 됩니다. 항구가 건설된다는 이 의미는 바로 전투함도 정박할 수 있게 되는 군사 요충지가 생기는 거예요. 이걸 미국이 좋아할까요? 당연히 싫어하지. 여시제가 추진하려고 하는 북극항로 개척이 미국 입장에서 환영받을 일일까요? 아닐 텐데. 네. 이런 거예요. 따라서 지금 미국은 미국을 위협할 수 있는 지역이 다 정리가 됐어요. 서부, 아프리카, 북부, 남부 다 해결됐어요. 아니지. 서부물 제외한 나머지 동부, 남부, 북부 다 해결됐어요. 지금 미국이 완벽하게 방어가 안 되는 지역은 서부 지역이에요. 서부 지역. 서부 지역 쪽이 어디야? 물론 미국 땅 서부가 아니에요. 서쪽 지역, 미국을 바라봤을 때 바로 알래스카와 접하고 있는 시베리아 지역. 그 다음에 동북아시아예요. 이 지역이 지금 미국이 방어해야 될 최전방입니다. 미국의 최전방은 하와이가 아니에요. 미국의 최전방은 한반도입니다. 왠지 아세요? 주한미군의 주소는 캘리포니아 혹은 샌프란시스코예요. 주한미군 기지가 우편번호로 다, 집코드, 포스트 우편번호도 다 있어요. 나중에 한번 미군 기지 가서 보세요. 이런 데는 미군 기지는 다 미국 주소를 써요. 그래서 아이러니하게도 국내 우편으로 분류가 돼요. 모르셨어요? 그래서 미국의 전방은 한반도입니다. 미국의 전방이 한반도인데 미군을 철수시킨다고요? 미국 군인의 관점에서는 주한미군을 철수시키는 것은 자국의 영토에서 군대를 빼는 것과 같아요. 다르다고. 자, 그리고 미국이 앞으로 수백 년 동안 팍스 아메리카나, 그러니까 판 아메리칸, 그러니까 미국의 어떤 세계 패권을 유지하려면은 이제 동북아 지역만 정리하면 끝나는 겁니다.
이제는 왜 그러느냐? 제가 예전에 보여줬죠? 세계 두 골치 아픈 적이 중동과 한반도인데 이제 중동은 어느 정도 정리가 끝났습니다. 왜 끝나느냐? 미국이 그렇게 골치 아프고 괴롭힘을 당했던 석유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그래요. 미국은 셰일가스를 통해서 이제 그 국제 유가를 조절할 수 있는 단계까지 갔습니다. 국제 유가를 오르락내리락 할 수 있게 해버렸단 말이에요. 따라서 중동에 있는 오펙이 아무런 힘이 없어요. 이제는 적이 안 돼. 적수가 안 돼. 미국이 마음에 안 들면 오펙 국가들 다 부도내버렸어요. 그래서 내가 얘기했잖아요. 미국이 앞으로 할 일은 중동에 있는 국영 석유 기업들을 민영화시킨 다음에 주식 지분을 갖는 일밖에 안 남았다. 실질적으로 일어났잖아요. 뭐 이것도 뭐 옛날부터 토론된 거다. 뭐 옛날부터 토론됐죠. 어느 나라 지도자건 세계 정복을 꿈꾸죠. 돼야 말이지. 근데 어쨌든 간에 지금 실현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런 식으로 중동이 미국이 쥐락펴락 할 수 있는 영향권 안으로 지금 들어와 버렸단 말이에요. 자, 이제 이렇게 되면 다음은 뭐다? 중국이 중동 지역에서 석유를 이게 안정적으로 공급받아서 싸우려고 하는 것인데 이거를 지금 못하게끔 미국이 이제 어느 정도 컨트롤이 된 거예요. 그런데 미국은 뭘 해야 된다? 상대방이 약해졌으니까 카운터 펀치를 매겨야 된다고. 따라서 동북아 지역을 방어하기 위해서 힘을 이제 여기다 이제 전선을 확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 미국이 태평양 건너편에 이 두터운 서부 유럽 국가가 있는 것처럼 미국의 서부 해안 태평양 건너편에도 미국을 지켜줄 수 있는 두터운 벽이 필요한 겁니다. 두터운 벽. 미국의 적은 중국과 러시아예요. 이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할 수 있는 두꺼운 방패벽이 형성돼주면 돼요. 일본 하나 갖고는 부족해. 얇아. 한반도, 한국 조그매. 좀 더 커다란 벽이 필요한 거로. 커다란 벽. 커다란 벽이란 건 뭐예요? 이 지역에 커다란 지역이 친미 정권이 생겨줘야 되는 거야. 동북아시아의 큰 부분이 친미 정권이 생겨줘야 된다고. 그래야 미국은 안전해집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인데 이거. 지금 오늘 내가 얘기하는 게 어떤 분이 벌써 만주라고 얘기하죠? 네. 자, 두껍게 미국이 방어 진지를 구축해야 되는데 그 위치가 바로 동북아시아고 하필이면 우리가 그 위치에 있는 거예요. 하필이면. 여태까지는 분쟁이 일어나면 죄다 중동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좌파들은 늘 그런 얘기 했어요. 한국에선 전쟁이 안 나. 왜냐고? 한국에는 얻어갈 게 없어. 예를 들어 중동에 쳐들어가면 석유가 있는데 한국엔 석유가 없어. 그래서 한국은 그렇게 북한이 온갖 진상지를 떨어도 미국이 좋게 지내갈 거야. 근데 그거는요. 옛날 얘기입니다. 이젠 그 얘기 안 통해요. 왠지 아세요? 이제는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요. 석유는 안 중요해요. 석유는 예전에는 중요했었어. 하지만 이제는 석유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도가 떨어졌어요. 근데 한반도는 어떻게 했냐? 중요도가 올라갔습니다.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 미국이 서부 전선을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맞닥뜨려 있는 지역이고 지금 이게 문재인에 의해서 흔들리고 있어요. 문재인 친중 정권에 의해서. 그래서 미국은 이 지역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당연히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플러스 좌파들이 안심하는 게 뭐다? 한국에는 먹을 게 없어. 여러분, 한국에 먹을 게 과연 없을까요? 여러분 한번 써보세요. 우리나라에 과연 먹을 게 없는가? 전쟁을 할 때는 돈이 들기 때문에 항상 점령지 지역으로부터 뭔가를 가져와야 됩니다. 그래야 뭔가 상쇄가 돼요. 한국에서 전쟁이 났을 때 미국이 얻을 수 있는 게 무엇일까요? 한번 써보세요. 여러분. 미국이 김정민 박사님 키워주면 좋으련만. 여러분, 제가 만약에 한국 애들이 개같이 굴어서 한국 국적 포기하고 미국 가잖아요? 한국 죽습니다. 저 한국 죽이는 방법도 잘 알아요. 네. 응? 자, 한번 보세요. 한국에서 얻을 수 있는 게 무엇인가? 뭐 독도 밑에 있는 뭐 하이드레이드 이런 촌스러운 말 하지 마세요. 그런 거 말고 석유보다 모유가 좋죠. 좋은 말이네. 할 말을 잃었어요. 네. 뭐 있을까?
아, 여러분 아직 못 찾으시는구나. 그냥 제가 얘기할게요. 만주, 물론 만주 좋죠. 땅이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자, 한반도를 점령할 때 좋은 거, 한반도에서 전쟁이 났을 때 좋은 게 뭐냐면요. 첫째, 한국이 갖고 있는 많은 자본이 미국으로 탈출합니다. 한국이 갖고 있는 많은 자금. 미국은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태평양 시대를 열었어요. 냉전 시대에 바로 경계선이었던 일본, 지도를 봐야 돼요. 2차 세계대전 이후, 2차 세계대전 이전까지 미국이 공업국가였어요. 나 어렸을 때는 맨날 미제 초콜릿, 미제 이런 말 많이 했죠. 요즘 미제 없습니다. 공장이 다 망해서. 그 공장들이 다 일본, 한국, 대만, 동남아시아로 왔어요. 그래서 이 공산권 국가의 경계선 국가들을 산업화를 시켜서 이 미국의 서부 영토를 안전하게 하기 위해 방패막이로 썼다고. 그러면서 일본, 한국, 대만, 동남아시아 공업화가 이루어졌던 거예요. 인건비만 싼 걸로 된 건 아니야. 인건비 싼 건 아프리카도 있고 남미에도 있어요. 인건비 싼 지역은. 굳이 이 지역이 개발된 이유는 바로 이 지역에서 공업화를 통해서 무기를 만들어서 그 무기를 가지고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그 혜택을 한국이 받아서 근대화가 된 거라고요. 자, 그랬는데 이제 문제는 뭐다? 시대가 변했습니다. 시대가 변했어요. 사실 미군은요, 한반도 없어도 돼요. 미국 입장에서는. 미국은 드론만 갖고도요, 하와이에서 얼마든지 북한과 중국을 북폭을 할 수 있습니다. 사모아, 피지 이런 데서 얼마든지 갈 수 있어요. 굳이 한반도에 없어도 돼. 미군은요. 미군이 한반도에 있으면 오히려 골치만 아파요. 맨날 저기 좌파애들 와서 미군 기지 앞에서 맨날 미군 물러나라 이런 개소리나 떨지. 더 골치 아파. 사실 미군이 있는 건 우리 입장에서 유리한 거지 미국 입장에서 유리한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오히려 더 혜택을 받고 있지.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미국은 중국이랑 싸우면서 지금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바로 기술 유출입니다. 기술 유출. 중국은 별거 아니었어요. 근데 점점 강한 나라로 성장을 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다? 기술 개발을 통해서 중국이 점점 무기를 현대화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 현대화의 속도가 굉장히 빠른데 그 빠른 원인은 뭐다? 산업 스파이 때문이에요. 미국은 미국 내에 있는 중국 유학생들이나 과학자들을 전부 색출해서 산업 스파이들을 쫓아내고 감금시키고 하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한국이 관리가 안 된다는 거예요. 한국의 친중 정권이 한국이 갖고 있는 고급 핵심 기술들을 전부 다 중국에 유출시키다 보니까 중국은 한국으로부터 받은 기술을 가지고 자꾸 군대 현대화를 이룬다고. 이게 아주 골치 아픈 문제예요. 그래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하려고 하는 게 무엇이냐? 아메리카 퍼스트. 미국의 산업화를 부활시키기를 원합니다. 미국의 산업화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미국의 공장이 생기는 거예요. 미국의 공장이 생기면 실업률이 줄어듭니다. 플러스 뭘 할 수 있느냐? 최첨단 기술이 미국으로 돌아와요. 물론 미국이 최첨단 기술이 있는데 그런 거 말고 있잖아요. 삼성이 갖고 있는 스마트폰서부터 이런 거 기타 등등 자동차 이런 것들이 들어와. 근데 이거를 그냥 들어오게 하려고 하면은요. 미국이 투자를 해야 돼요. 미국이. 그러한 것들을 즉 이제 미국이 거꾸로 외자를 유치하는 입장이 되는 거란 말이야.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투자 조건을 좋게 해주고 이렇게 막 온갖 홍보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만약에 한반도에서 전쟁이 나버리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의 대기업들은 전부 다 미국으로 갑니다. 자본과 기술과 인력은. 그럴 수밖에 없겠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미국 입장에서는. 10,000명이 넘었네요. 오늘 많이 보시네. 자,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 어떻겠어요? 미국 입장에서는 원래 미국은 산업국가였지만 태평양으로 아웃소싱으로 다 공장을 바깥으로 보냈다고요. 그래서 미국이 공장이 사라졌어요. 디트로이트 같은 자동차 도시가 유령 도시가 됐잖아요. 그랬는데 이제 다시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AI, 인공지능 로봇이 만약에 공장 시스템과 결합이 돼서 자동 시스템이 만들어지게 되면은 대량 실업이 발생합니다. 원래는. 근데 그거는 한국에서의 얘기예요. 왜?
한국에는 공장이 존재하고 그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 노동자가 있기 때문에 자동화 시스템이 들어오면 실업률이 발생하지만 미국같이 모든 공장이 다 해외로 떠나버려서 공동화된 상태에서 다시 미국 땅 안으로 자동화 공장 시스템이 들어오게 되면요. 그때는 취업이 창출돼요. 없던 공장에서 공장이 그냥 자동화 공장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그때는 미국에선 취업이 창출됩니다. 그래서 미국은 손해볼 게 없어요. 고용 창출이 일어나는 거예요. 또 두 번째 뭐가 있느냐? 한국이 친중 정권에 의해서 지금 문재인이가 맨날 삼성 협박하고 그러잖아요. 야 중국에 투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한국의 대기업들을 강제로 중국에 투자를 시켜서 기술 유출, 자본 유출 시키는 거를 걱정할 필요가 없게 돼요. 미국 땅 안에 있으면. 그리고 우리나라 대기업 입장에서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미국의 보호하에 소신껏 일해서 이익을 창출하면 돼요. 문재인이 뭐라고 떠들고 뭔 상관이야. 미국에 본사가 있는데. 에라 엿먹어라 그러면 끝나는 거지. 해결된다고. 서로 좋아. 그래서 한반도에는요. 먹을 게 많습니다. 석유는 안 필요해. 미국에 석유 많아. 그래서 필요 없다고. 그래서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전쟁이 나거나 아니면 단 하루라도 전쟁이 나버린다. 하루. 대포 빵빵 써서 하루라도 전쟁이 나버린다. 그러면 우리나라 기업들 다 떠나버립니다. 그렇게 우리나라 민주노총이 원했던 사회가 와요. 대기업이 없는 사회. 오는 거예요.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한반도는 매우 위험한 상태다. 미국과 중국이 서로 기술 유출을 방지시키고 기술 전쟁을 하는데 그 우위를 그리고 중국이 미국을 따라잡지 못하게 하는데 가장 좋은 것은 한국의 기업들이 중국으로 진출한 걸 억제하는 거예요. 제 말이 틀린 것 같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나라가 전쟁이 안 난다는 아니란 생각은 하지 말라는 겁니다. 네? 우리나라에서 단 하루만 전쟁이 나도 그런 일은 발생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나라가 상당히 위험하죠. 그리고 만약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나라가 한번 공장을 미국으로 뺏기잖아요. 그러면은 미국으로 간 한국의 공장은 다시는 한국으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민주노총이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이 그렇게 원했던 꽁치 통조림 만들고 이런 연필 만들고 고무지우개 만드는 중소기업들로 해서 서로 도란도란 편안하게 사는 그러한 이상사회를 건설하게 돼요. 그리고 더 이상 여러분들이 해외에 나가서 삼성맨이니 LG맨이니 현대맨이라는 소리는 할 수 없게 되는 아주 겸손한 국가가 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러시아를 가도 더 이상 러시아 여자들한테 대접도 못 받아요. 그런 나라가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는 지금 문재인 정권의 이러한 행태는 너무나 땡큐입니다. 전쟁을 부르고 있거든. 이 전쟁이 나도 책임은 미국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제가 이 문제를 바라보면서 그러면 이거에 대한 해결 방법은 없는가예요. 왜 없겠어요? 해결 방법이 있지. 자, 보십시오. 또 이제 지도를 봐야 됩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이 하려는 그러한 방식은 결국 뭐가 되느냐? 미국의 고립주의를 부릅니다. 만약에 지금 제가 얘기했던 이 시나리오가 움직인다면 미국은 고립주의 국가로 가는 거예요. 과거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일어나기 직전의 미국의 입장, 고립국가. 우린 주변 국가 일에 상관 안 하겠어. 우리는 고립적으로 우리만 잘 먹고 잘 살래. 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근데 미국은 지리적으로, 지정학적 위치랑 그것이 불가능합니다. 미국 국가 내에 군대를 왜 주둔시킵니까? 적이 없는데. 미국이 고립주의로 나가는 순간 미국은 약소국으로 전락합니다. 왜냐? 미국 주변 국경에는요, 쳐들어올 적이 없어요. 미국을 위협하는 적은요, 다 대서양 건너편, 태평양 건너편에 존재한다고. 따라서 미군은요, 미국 국가 내에 주둔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전쟁이 안 나는 나라에
호주 같은 나라라고, 호주 같은 나라. 사이즈도 비슷하잖아요. 따라서 미국이 고립주의를 지향하고 군대를 철수시켜서 미국 본토 방어 쪽으로 돌아서잖아요. 그 순간 호주 같은 나라가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본토 방어로 들어온 군대들은 너무 평화로워서 헬렐레 하고 살다가 뱃살에 기름 끼고 당나라 군대가 돼서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가능한 거예요. 미국은 절대 고립주의로 갈 수가 없습니다. 예, 자국 방어를 위해서 미국은 태평양 건너편, 대서양 건너편을 방어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해야만 미국은 자국의 이익과 국가 안보를 지킬 수 있어요. 그게 미국의 현실이에요. 트럼프 대통령이 그거를 모를 리는 없을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우리나라가 취할 수 있는 플랜 B의 방식은 무엇이냐예요. 뭐 좆됐네, 위험하네요. 안 위험하다니까 그러네. 제가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되는 시나리오가 있다라는 걸 제가 지금 얘기한 거예요. 근데 그런 시나리오가 발생하면 안 되죠. 자, 왜 안 된다고 보느냐? 일시적으로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는 있지만 다시 집 나간 공장들을 돌아오게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때는 입장이 좀 바뀌겠죠. 가장 좋은 플랜 A는 한국에 본사가 있는 거예요, 대기업에. 근데 지금같이 민주노총이 난리를 치고 문제가 생긴다면 얘들이 미국으로 떠나겠죠. 그러면 만약에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플랜 B가 움직일 수밖에 없는데 플랜 B는 뭐다? 미국에 본사를 둔 한국 회사가 아이러니하게도 한국에 다시 재투자하는 방식이에요. 만약에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이에요. 자, 그거는 가능합니다. 왜 그러느냐? 미국이 한국을 다시 재투자하게 할 수 있는 방식은 딱 하나입니다. 지도를 보시면 돼요. 미국이 러시아나 중국으로부터 위협을 받지 않도록 저 서부 유럽 국가처럼 극동아시아 지역에 두터운 친미 국가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두터운 방어막이 있으면 됩니다. 두꺼운 방어막. 즉 남북 통일이 되고 동북삼선까지가 한국 땅이 된다면 혹은 이 지역이 하나의 국가는 되지 않더라도 동북삼선과 남한 북한이 각자 국가를 하더라도 친미적인 어떤 연방적인 형태를 갖게 된다면 그것은 실현이 가능해요. 왜냐? 여기가 최전방이니까. 한반도와 만주가 최전방이니까. 그리고 한반도와 만주가 최전방이 되면 어떻게 된다? 중국과 러시아는 이 만주 지역이 친미화돼 버리는 순간 이 국가가 더 팽창하는 걸 막기 위해서 어떻게 된다? 육군을 강화시킵니다. 육군을 강화시키지 않는다면은 만주에서 혹시 알아요? 옛날 때도 청나라가 어때 됐어? 함경도에서 출발해가지고 함경도 연해주에서 그 여진족이 중원을 점령해 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이게 만주가 만약에 독립해서 잘려져 나가는데 중국이 미국하고 패권을 다투겠다고 해군을 키워버리면 어떻게 돼요? 국방비는 한정되어 있는데 한정된 국방비를 해군 쪽에 투입하고 육군을 소홀히 하게 되면은 육군이 안으로 들어와 버리지. 그러면 여진족이 청나라를 세운 것처럼 똑같은 역사가 반복될 수 있다고. 따라서 중국은 그거를 막기 위해서 뭘 해야 된다? 육해 공군 중에 육군을 강화시킬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러시아도 뭐 북해 항로, 북극 항로 이런 거 나발이고 다 필요 없어. 시베리아 철도 따라서 이쪽에 군대가 시베리아 넘어온 걸 막기 위해서 육군을 키울 수밖에 없다고요. 근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자, 모스크바는 여기 있고 러시아의 전방은 여기 있는 거예요. 그건 육군을 여기까지 파견하면서 왔다 갔다 해야 돼. 엄청나게 힘들죠? 그러면 러시아가 뭘 해야 되느냐? 시베리아 철도를 만들고 중간중간에 군수 보급 창고 기지를 만들어야 됩니다. 북극 항로는 날아가는 거예요. 못 만들게 되는 거야. 그거 만들 돈이 어디 있어? 만주군 쳐들어오는 거 막아야지. 네? 그렇게 되면은 미국의 서부는 굉장히 안전해집니다. 근데 미국의 서부가 안전해지는데 안전을 지속시키려면은 결국 동북아시아의 이 국가가 산업화가 돼야만 돼요. 그것도 최첨단 산업화. 왜? 요즘은 현대전은 최첨단 무기로 싸우니까. 요즘 최첨단 전쟁은 스피드, 속도전인데 미국에서
물건을, 무기를 만들어서 배를 타고 한국을 갖고 와?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비효율적인 전쟁입니까? 여기다 생산기지 공장을 만들어 놓고 여기서 적군이 쳐들어온 거에 대비해서 무기를 만들어서 싸워야지. 따라서 산업화를 유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간다니까. 네. 그래서 제가 자꾸 세계 지도를 보라고 하는 거예요. 미국이 지금 청기누설, 뭐 이건 청기누설도 아닙니다. 이 정도는 아니야. 이거 이미 제 논문에 논문 그 숨겨진 논문 버전에 다 나온 얘기예요. 이제는 얘기해도 돼. 왜? 중국이 지금 망하기 직전이거든. 이 얘기해도 돼요. 몽골에서 열심히 찾아봐. 그래서 지금 만주는요, 우리가 못 먹는다 하더라도요, 만주는 독립합니다. 한국 사람들이 지금처럼 멍청해서 도저히 만주를 수용할 만한 스케일과 그릇이 안 된다 하더라도 만주는 독립해요. 그리고 그 독립된 만주는 지금의 중국하고는 완전히 분리된 새로운 만주국이 설립되어야 될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장기적인 청사진과 플랜은 제 머릿속에 있어요. 할 수 있어. 뭐가 어려워? 하면 되지. 그래서 한국 사람이 못하면 한국 사람 말고 딴 사람들하고 해도 돼요. 그리고 만주가 이렇게 해서 되는 겁니다. 그리고 산업화 시설을 우리가 유지할 수 있게 돼요. 우리가 산업화 시설만 유지해도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많은 숫자의 사람들을 그래도 실업자가 되는 것을 구제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의 산업, 공장이 다 사라지면서 특정적으로 집중이 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왜냐? 자동화 시스템을 통해서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물건을 생산하다 보니까 과거처럼 수많은 기업이 존재할 필요가 없어졌어요. 이건 친환경하고도 연결됩니다. 친환경. 세계주의. 앞으로는 자본주의 경제랑이라는 시스템, 시장 경쟁이라는 시스템 하에 각 나라가 자동차 공장을 만들어서 자동차를 생산해서 막 팔면서 가격 경쟁, 품질 경쟁, 디자인 경쟁을 했잖아요. 이젠 그런 게 다 끝나는 시대가 된 거예요. 거의 전 세계적으로 스마트폰은 어느 회사, 자동차는 어느 회사, 가전제품은 어느 회사식으로 거의 정해지는 시대가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세계에 그런 어떤 특정 제품에 대한 생산이 독점 현상이 일어난 시대로 넘어가는 거예요. 왜 독점 현상 넘어간 줄 아세요? 자원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중국에서 어마어마한 자원 낭비가 일어나고 있거든요. 저 자원 효율적으로 쓰면요, 70억을 다 핸드폰을 줄 수도 있어요. 스마트폰을. 근데 그게 안 된 이유는 자원이 낭비되기 때문이에요. 사지도 않는 제품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사지도 않는 제품, 쓰레기 제품들. 왜? 은행 대출 받으려고. 이런 복잡한 메커니즘이 있어요. 이런 것 때문에 그래요. 앞으로는 자동화 시스템에 의해서 물건이 효율적으로 최소의 자원으로 최대의 소비가 이루어지게끔 정확하게 100명이 필요하면 100명에 맞게만 자원을 채취해서 물건을 만드는 구조로 넘어간단 말이에요. 이게 미래사회의 모습이에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무슨 빅브라더 이런 게 아니라도 이러한 세상은 옵니다. 최첨단 과학기술에 의해서. 그래서 자원을 효율적 배분을 통해서 일어나기 때문에 세계의 제조업 공장이 어느 위치에 딱 지정되잖아요. 그럼 거의 고정돼 버려요. 왜냐? 더 이상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미중 패권 정쟁 속에서 우리가 이 역학관계만 잘 이용하면은 우리는 대단한 산업국가가 될 수 있어요. 최첨단 산업국가. 왜? 중국과 러시아라는 나라를 막기 위해서 우리는 무기를 제조해야 된다고. 무기를 제조하는 건요, 대기업이 하는 겁니다. 중소기업이 어떻게 무기를 만들어요? 현대자동차 라인을 바꾸면 탱크를 만드는 거예요. 비행기를 만들고. 원래 그런 거예요, 원래. 그래서 미국이 서부 지역의 안전한 영토, 중국과 러시아의 침략으로부터 막기 위해서 안전한 일종의 만리장성을 만들기 위해서는 한국, 일본, 북한, 만주라는 지역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 지역은 산업화를 유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야만 유사시에 갑작스러운 공격이 있어도 막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한국은 최첨단 산업을 기반으로 전 세계 제품을 우리가 다 팔 수가 있어요. 메이드 인 코리아 아니면 살 수 없게 된다니까. 그리고 자동화 시스템에서 만드니까 물건 가격도 무진장 쌉니다. 중국 저가 제품 공세에 밀리지 않아요. 그리고 저가라 하더라도 기계가 만들기 때문에 품질이 좋습니다. 중국의 노예들이 만드는 저가 싸구려 제품이 아니라 컴퓨터에 의해서 나노 테크놀로지에서 저가지만 고품질의 제품을 만들어 버린다니까. 그래서 중국의 제조업 시장을 싹쓸이 해버리는 거라고. 이 시대가 열리기 직전이에요. 근데 이거를 여시제 같은 놈들이 중국에게 상납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거를. 이게 될 거라 생각하세요? 그 시도를 하는 순간 댕강이지 그냥. 어디 여시제랑 손을 잡아. 응? 정신 차려야지. 부드럽게 갈 수 있는 일을 거칠게 가지 않았으면 저는 합니다. 우리나라가. 부드럽게 가면은 한국의 5천만, 북한의 2천만이 행복하게 살 수 있지만 거칠게 가려고 그러면은 절반이 갈 수도 있어요. 그 인구에. 부드럽게 가자는 거예요. 부드럽게. 얼마나 좋아요. 밝은 미래 아닙니까? 더 이상 우리가 중국과 일본의 제조업 이런 거에 골머리성 짜고 안정되게 우리가 세계에 물건을 공급할 수 있게 되니까 각자 역할이 있어야 돼요. 자원이 나는 나라는 자원을 팔면 되고 물건을 만드는 나라는 물건을 만들고 금융을 하는 나라는 금융하고 이런 식으로 업무가 분담이 되면요. 각자 먹고 살 게 다 생겨요. 그러면 세계는 평화가 온다니까. 한 나라가 모든 걸 다 하려고 하면 독점이 일어나니까 문제가 일이 발생하지만 각자 자기가 부족한 부분을 채우면서 가면요. 세계는 서로 긴밀한 상호 의존 관계가 되면서 안정적인 나라가 됩니다. 그러면 전쟁이 없어져요. 그 마지막 단계라고 지금. 그래서 그거를 지금 어떤 식의 그림으로 만드느냐가 우리나라가 남은 최종의 숙제입니다. 따라서 좌파들이 얘기한 것처럼 한국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 껴서 강대국에 의해서 휘둘리는 그러한 슬픈 나라가 아니라 오히려 그 사이에 껴있기 때문에 이득을 취할 수 있는 최고의 조건을 갖춘 나라가 된 거예요. 왜 미국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값싼 노동력을 찾아서 남미나 아프리카를 안 가고 동아시아를 갔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거기가 최전방이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아프리카의 산업화시켜서 아프리카에서 미국의 침략을 막을 대상의 국가가 어디 있어요? 뭐 케냐가 쳐들어오겠어요? 아니면은 강기화가 가져오는 감비아, 잠비아가 미국을 쳐들어오겠어요? 못 쳐들어온다니까. 그래서 한국이 근대화된 겁니다.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를 태평양 바다로 진출하지 못하게 완전히 육군으로 묶어놓을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친미 국가가 만주와 시베리아의 넓은 영토를 갖고 있으면 돼요. 그럼 그 지역 방어를 위해서 중국과 러시아는 육군을 육성할 수밖에 없게 됨으로써 해군에 대한 패권과 지위는 미국이 갖고 가는 거예요. 이 좋은 전략을 왜 안 쓰냐는 겁니다. 우리나라 정치인들 뭐 하는 거야? 머리는 어디 있어? 싱크탱크는 작동이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셔야 됩니다. 구조조정. 그렇죠. 세계적인 구조조정입니다. 여러분들이 얘기는 일루미나티, 프리메이슨, 그런 개소리 떨지 말고 공부를 하세요. 공부를. 세계가 어떻게 하는지 공부를 하라고. 2000년 전에 그러한 그 원시적인 사고방식에 갇혀있지 말고 세상을 바라보려니까 21세기를. 21세기 사회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그래야 방법을 찾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결론은 이거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계를 알아야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것을 제가 오늘 얘기했고, 현재 한국의 미래는 그렇게 어둡지 않습니다. 어둡지 않아요. 단 주의할 것은 뭐다? 이번에 문재인 정권을 타도하는 건 중요하지만 이 모든 그림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뭐다? 반중친미예요. 그래서 얘가 얘기한 거예요. 반중친미는요, 어떻게 보면 만병통치약이라니까, 우리들에게 있어서. 근데 여러분들은 반중친미를 죽어도 안 하겠대요. 그냥 문재인 타도하면 된 거 아니야? 우파가 정권 되찾으면 된 거지? 안 돼요. 제가 지금 말한 이러한 청사진적 미래는 그려지지가 않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아프가니스탄이 되는 거예요. 미국과 소련 사이에 껴서 불바다가 되고 끝나는 거예요.
그렇게 안 되려면은 반중친미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무진장 밝은 미래가 열립니다. 오늘 그레이트 게임은 요거로 마치고 내일은 제가 한 2시쯤서부터 해서 5시까지 거기 그 청와대 분수대에서 1인 반증 시위를 할 테니까 뭐 실방을 틀긴 틀을 건데 뭐 굳이 나오지는 마세요. 내일 미세먼지 많으니까 그냥 방송으로 보시고 감상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 공부를 하세요. 공부를. 세계가 어떻게 하는지 공부를 하라고. 2000년 전에 그러한 그 원시적인 사고방식에 갇혀 있지 말고 세상을 바라보려니까 21세기를 21세기 사회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그래야 방법을 찾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결론은 이거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계를 알아야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것을 제가 오늘 얘기했고 현재 한국의 미래는 그렇게 어둡지 않습니다. 어둡지 않아요. 단 주의할 것은 뭐다? 이번에 문재인 정권을 타도하는 건 중요하지만 이 모든 그림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뭐다? 반중친미예요. 그래서 얘가 얘기한 거예요. 반중친미는요, 어떻게 보면 만병통치약이라니까, 우리들에게 있어서. 근데 여러분들은 반중친미를 죽어도 안 하겠대요. 그냥 문재인 타도하면 된 거 아니야? 우파가 정권 되찾으면 된 거지? 안 돼요. 제가 지금 말한 이러한 청사진적 미래는 그려지지가 않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아프가니스탄이 되는 거예요. 미국과 소련 사이에 껴서 불바다가 되고 끝나는 거예요. 그렇게 안 되려면은 반중친미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무진장 밝은 미래가 열립니다. 오늘 그레이트 게임은 요거로 마치고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